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무형문화재이신 김선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승공예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간단히 인사 나누고 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1호 지승장 김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금 보니까 정말 저도 깜짝 놀란 게 예, 항아리 같은데 전부 다 이걸 한지로 만든 거라면서요? 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승공예라고 하는 건데요. 지승공예는 쉽게 얘기하면 한지를 잘라서 그거를 실을 꼬고 그 실을 엮어서 만드는 공예를 지승공예라고 해요. 아, 지승공예는 다른 공예하고는 달리 옛날에 양반들로부터 시작된 공예예요. 보통 공예들은 서민들이 생업을 위해서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승공예는 양반들이 책거리, 그러니까는 책을 다 본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본 책을 잘라서 필통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옆에 놓고 기념하고 그런 데서부터 시작된 공예가 지승공예예요. 이 작업은 언제부터 이렇게 해오셨나요? 네. 저 결혼을 하고 네네. 그리고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저 역시 단순히 취미로 시작을 했어요. 취미로 네네.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가 전주가 한지의 고장이고 그렇죠. 또 이 지승공예가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기법이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하고 또 이게 만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작더라도 하나를 완성했을 때 그 성취감은 정말 커요.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서 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오게 됐네요. 네. 와, 그러시군요. 정말 뭐 항아리, 그다음에 가방, 뭐 다양한 이렇게 소품들까지도 있는데 작품 하나 이렇게 만드실 때 보통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나? 작은 거는 사실 뭐 한 달 가까이? 작은 또 것도 한 달 큰 정도 거는 걸리는군요. 예. 네네. 물론 아주 작은 건 더 조금 네네. 걸리겠지만 네네. 일반적으로 그 정도 걸리고요. 이게 지승 공예가 사실 보통 분들은 뭐 제일 단순하게 뭐 항아리나 아니면 그릇, 보통 바구니 이런 종류를 생각하시거든요. 엮는 네네. 거니까. 네. 그런데 사실 유물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옷, 또 신발, 모자, 뭐 아니면 장식품들, 화살통, 뭐 거리, 발, 뭐 또 뭐 망태,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가방 이런 것도 있지만 네네. 또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그릇 같은 거는 오치를 하게 되면 실제로 물을 담고 해서 네네.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지승공예가 엮는 거다 보니까 실이 얇으냐 굵게 엮으냐에 따라서 크기가 작고 크고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글쎄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먹는 것 빼고는 다 만들 수 있을걸요? 아, 그래요? 예. 그러겠네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면은 정말 선생님의 정성이 한 땀 한 땀 막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예. 가격을 뭐 책정할 수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더라도 가격을 좀 책정을 한다면 누군가가 이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뭘 사세요? 그냥 가지세요 하진 않으시죠? 그러기에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만 딱 보이는 것 중에서 잡아서 얘는 한 어느 정도 합니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정도구나 하나 장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제 사실 옆에 가방들 보면은 뭐 명품 그런 가방도 못지않게 되게 의미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예. 근데 아마 일반인 분들은 비쌀까봐 묻지도 못하는 거죠. 죄송스러우니까. 사실은 비싼 게 사실이고요. 네네.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이제 보통 어떤 거가 됐든 간에 예를 들면 수공예 100%라고 해도 네. 그걸 만드는데 오롯이 그 시간이 다 들어가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거는 하나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이 걸린다 했을 그렇죠. 경우에 네. 2개를 만들면 거기에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2개를 하면 한 8일? 뭐 3개 하면 9일 이런 식으로 네, 시간이 네. 걸릴 수 있지만 지승 같은 경우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면 2개를 만들 때는 보름이 걸려요. 더 걸리네요. 예, 왜냐면 얘는 정말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움직이지 네, 않으면 할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근데 맞아요. 그걸 손을 계속 쓰다 보면 점점점 속도가 줄 수밖에 없어요. 힘드니까. 네네. 그래서 만들면 만들수록 시간이 더 늘어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 네. 그래서 수공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보통 분들은 그래도 종인데 종이로 만들었는데 그게 비쌀까 하는 그런 생각 또 뭐 그런 또 종이이다 보니까 네. 쉽게 상하지 않을까 음. 뭐 비 오면 어떻게 들고 다녀 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그러네요. 네. 그런데 지승은요 종이를 잘라서 꼬아 갖고 엮잖아요. 네. 그 다른 거 뭐 풀이나 아니면 칠이나 다른 거는 들어가질 않아요. 음. 그냥 종이로서만 서로 이제 엮어서 만드는데 서로 얽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지가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질기고 부드럽고 그런 네네.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지승공예일 거예요. 네. 그래서 웬만한 힘으로는 사실 안 그냥 끊어지고, 가느다란 네. 실 같아 보여도 잘 끊어지지 않고 튼튼하군요. 예, 비 와도 젖으면 종이가 풀어질까 봐 걱정하시는데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네. 풀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녹아버리거나 그러지도 않겠네요. 절대 없어요. 네네. 그 제가 이제 이런 거 하면서 물론 작업도 하지만 이게 정말 물에다 담가도 괜찮을까? 테스트도 하잖아요. 해보셨겠네요. 물론 네네. 하죠. 네네. 정말 한 달 이상 담가놨어도 꺼내서 그대로 놓고 말리면 그대로. 그렇군요. 정말 뛰어난 멀쩡하더라고요. 한지의 장점 플러스 어떤 그 꽈져 있는 거에 또 장점이 엮여져서 아주 튼튼한 그런 제품들이 생산이 되는군요. 예. 수공예로 하시기 때문에 되게 힘들게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가격을 해주시기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이 제품 하나 혹시 네, 이 제품은 주병이에요. 주병. 예, 네. 옛날에 이제 술을 담아서 먹었던 주병이죠. 음. 이런 경우에 이제 오칠을 해서 그 물을 붓고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오칠이 보통은 나무에다 칠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나무에다 오칠을 하면 칠이 굉장히 얇게 들어가요. 근데 얘는 종이잖아요. 칠을 꿀꺽꿀꺽 먹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물론 만드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칠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오칠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이게 한 얼마 정도일지 제가 한번 그래서 요게 네, 한 얼마 정도 할지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놀라실 텐데. 네. 그냥 네.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도 네. 뭐 제가 뭐 작품성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네. 그냥 들어간 거 정도만 해도 최소한 3,400 정도는 네, 3, 될것 400만 원. 같아요. 네, 저도 한 700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한 그러셨어요? 3, 400 정도. 네, 3, 400 정도. 네, 거의 여기 보이는 비슷한 사이즈도 거의 뭐 그 정도 선일 수도 있겠네요. 더 뭐 있겠지만. 네. 예, 좀 그럴 거예요. 물론 이제 또 네. 뭐 얼마나 기법이 어려우냐 그렇죠. 뭐 그런 차이도 네. 있을 거고.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정성 어린 어떻게 돈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또 궁금한 거 궁금하니까 사실 여쭤보고 예. 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 지승공예에 대해서 또 한 말씀도 해주시면서요. 같이 이 지승공예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지승공예가요. 네. 사실 다른 공예와 달리 양반공예이고 그리고 이제 이 기법 자체가 우리나라에밖에 없고 굉장히 훌륭한 공예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만들기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은 점점 하시는 분들이 줄어서 네. 얼마 있지 않으세요. 음. 그래서 제가 꼭 바란다고 뭐 바라는 점이 있다 뭐냐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네네. 조금 더 지승공예를 조금 더 알리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젊은 분들도 또 네. 나이 드신 분들도 옛날에는 정말 생활에 주변에 항상 존재했던 건데 네. 지금은 워낙 빠른 시대 현대 시대에 맞춰서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어렵고 이런 것들은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도 지승공예 하다 보면 마음도 안정되고 정말 매력 있는 공예예요. 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기서 수강생들도 모집을 하시나요? 여기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와서 아, 신청하고 배울 수 있나요? 예, 물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요즘에 그러니까 뜨개질 하시는 것보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딱 느끼는 게 뜨개질 해서 만드는 것보다 그것도 의미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 만드는 게 더 고부가 가치의 어떤 생산 활동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의미도 있고. 네. 그러면요. 전통공예. 네, 전통공예로서 의미도 있고 또 전주는 이거에 대해서 의미가 더 크니까 예. 그런 의미도 있고 하니까 혹시 뭐 뜨개질 같은 거 배워볼까 하시는 분들 정보가 없어서 그쪽으로만 가지 마시고요. 이제 지승공예라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예, 여기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여기서 한번 배워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문의가 오시면은 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사람,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어, 핸드폰 번호라도 알려주시면, 네. 여기다 대놓고 얘기하나요? 네,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010에 뭐 8262 8262에 2045 2045. 네. 언제든지 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와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와, 네. 지승공예가 이런 것도 있었네. 같이 느끼고 공감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네. 좋은 거라고 생각을 의미가 해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소개해드리는 거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